요즘에는 좀 간혹 특히 방학 때쯤에 어린 학생분들이 지방흡입을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들 중에는 이미 눈, 코에 이런 성형수술을 경험한 친구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외모가 좀 더 신경 쓰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비만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나 자존감 저하가 많이 있어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중 조절이 운동이나 식이 제한, 생활 패턴의 변화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중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생활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으니까 활동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고, 쉬는 시간에도 옛날처럼 외부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SNS나 이런 것들로 즐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널려있는 이런 맛있는 것들, 음식들, 또 SNS에서도 늘 이런 먹는 것을 주제로 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먹방, 아무튼 칼로리가 많이 넘쳐나는 사회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수면이 불규칙해지거나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에너지를 대사하고 지방을 쌓는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더 비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이제 본인도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해보죠. 그런데 이런 불리한 요건들이 학생 시절에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감량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부 학생분들이 감량을 좀 많이 만든다고 해도 사실 대부분이 이게 무리한 식이 제한에서 만들어진 그런 감량이기 때문에 금방 다시 요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체중 증가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게 이런 식으로 무리한 감량을 해서 감량을 만들었다가 금방 다시 요요가 생기고 이것을 또 반복하는 게 훨씬 더 나빠요. 이런 분들이 성인이 돼서 살찌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그런 체질로 변하게 되고 건강이 상하겠죠. 그리고 피부 탄력도도 굉장히 나빠져서 나중에 감량을 한다고 해도 이 피부가 예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양이 안 예쁘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요요가 반복되면 자기의 의지 탓을 하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상하고 우울한 그런 문제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체중 증가보다 더 나쁜 것이 이런 무리한 식이 제한 감량과 요요니까 이것들은 어느 시기라도 그런 무리한 노력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지방 흡입도 고려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이제 정보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조용히 하고 말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지방흡입을 이미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이제 이런 지방흡입을 고려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미성년자에서 지방흡입을 하려면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만도가 제법 있다면 부모님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텐데 그렇지 않은, 심하지 않은 비만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직은 사회적으로 지방흡입이 좀 왜곡된 그런 괴담들이 많이 있어서 위험할 거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프지도 않은데 이런 위험한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이제 학생 신분에는 이제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거죠. 이전에도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죠. 부모님과 갈등을 만들기 전에 좀 좋은 분위기에서 충분한 대화를 하시는 게 좋고, 제 유튜브 영상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좀 준비가 되면 두 분이, 부모님하고 같이 그냥 상담만 하겠다고 하고 이제 들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제가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현재 그 학생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지방흡입의 이제 득과 실을 잘 따져서 이 친구한테 이제 얼마나 이득이 될지를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좀 과도한 체중으로 고민이 많아서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 공부 같은 것들이 효율이 떨어진다면 차라리 지방흡입을 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게 더 좋겠죠.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며칠만 지나면 일상생활이 거의 다 가능해지니까 과정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하느라고 공부에 지장이 있는 것보다는 지방흡입 과정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적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용적인 것이죠.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허락해주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좀 비교적 고가인 지방흡입을 받기가 좀 어렵죠. 뭐 일부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서 자기가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저렴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냥 저렴하게 이벤트나 할인해주는 이런 병원, 게다가 이제 그럴싸한 후기들이 있는 병원을 찾게 되죠. 그런데 이게 다 광고로 만들어지는 과장이 많은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잘못하면 좀 좋지 않은 시도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부모님과 잘 상의해 보시고 지원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상황인데 지방흡입 받는 게 뭐 맞을지 아니면 뭐 하게 되면 언제쯤 학생들이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우리 신체가 급속 성장기가 두 번이 있습니다. 출생하고 나서 2살까지가 이제 많이 자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춘기 한 15살에서 16살 이때가 또 좀 많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 성장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에 지방흡입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키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춘 고등학생 정도부터는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개인별로 상황이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면 고려 연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지방흡입까지 하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설명드린 대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으면 더 중요한 일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차라리 좀 도움을 받고 더 중요한 일을 잘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이 에너지 대사율이 좀 좋지 않아서 살찐 성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 있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케이스라면 지방흡입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